야당 문재인 사라진 5시간 집중 성토. SNS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일세.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4일 신문의 이날 행사를 마치고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신문의 이날 문재인이 참석한 시간과 산불이 난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은 시간임을 정정 보도해드립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을 기준으로 주택 510채를 비롯한 사유, 공공시설 2112개가 소실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날 파악했던 것보다 397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3월 9일 여야는 정부의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특히 문재인이 5시간 만에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온 것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 회의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 소방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30분 후였다. 그러고는 북으로 번질 경우 협의하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며 청와대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2월 제천 화재에서도 불과 3시간 만에 29명이 사망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죽고 부상한 다음에 2시간 30분이나 지나서 잘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멘트가 나왔다.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주 단위로 알리라고 난리치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사람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위기관리센터 및 중앙상황실 회의 녹취록을 요구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자료를 보면 4일 밤 11시 11분부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회의가 열린다. 5일 새벽 0시 56분까지 이어지는데 왜 회의에 처음부터 VIP가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 밤 9시 44분에 대응 3단계를 발령했는데 그전에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간에선 문 대통령의 지병설, 숙취 의혹을 제기한다며 시간표를 보면 대통령이 5시간 후에 국가위기센터에 등장하는데 3단계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어째서 이후에 회의를 시작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초기 진화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이 정권 사람들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에 더욱 분개한다며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났어야 되는가,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책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는 정부가 신속하게 초기 대응해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또 이낙연 총리가 자기 주자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공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으면서 이낙연 수첩은 잘했다고 띄우고 있다며 원인 재발 방지에 겸허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이미지쇼 정치 행보를 비틀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수첩에 산불 관련 보고사항을 꼼꼼히 적은 것이 알려지면서 기자 정신이 살아있다는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걸 이낙연 총리가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극좌 매체들의 이낙연 총리 띄우기라는 걸 누가 봐도 오해하기 쉽상인 상황이 된 거죠. 네티즌 수사대는 박 대통령 수첩과 이낙연 수첩을 나란히 비교하는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자기적인 게 느껴지네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낙연의 수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상황인지 본인도 모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수첩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뜻. 2018년 6월 중국 화재 당시 소방관의 사진이 속초, 고성 화재 사고로 주목을 받는 소방관의 손으로 조작되어 SNS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심지어 현역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까지 페이스북에 해당 이미지를 이번 화재 사고라고 설명한 게시글을 공유하며 소방관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좌파 특유의 감성에 매달리는 선동질이 발동한 겁니다. 이런 여파는 국회까지 번져 좌파 정치권은 화재 발생 원인 규명보다 소방관 국가직 처우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봐도 국민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인 거죠.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면서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 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소방 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진 일가의 재판이 올스톱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한진 오너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재계에선 조 회장이 1년의 사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임원은 한 기업인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집단 따돌림이 빚은 참사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민심 역시 조양호 회장의 죽음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계성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참고로 무슨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정도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곳 기관에서 한진 일가에게 무려 압수수색 18회, 소환 14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악독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좌경화된 편향성에 찌들린 사법부를 향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법정 출두 절차에 있어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습니다. 변희재 대표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과 달리 김경수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두한 점을 지적하며 구치소가 반칙과 특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변희재 대표 고문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기일 및 보석신문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변희재 대표 고문은 관련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다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가 모든 재소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정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야당과 민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SNS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빗대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고 일가라는 풍자가 나왔습니다. 적표 세력으로 몰아붙인 전 정권과 청문회 보고서 및 채택에도 장관 임명 강행 사례를 비교해보니 약 2년 만에 박근혜 정권 10명을 추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박영선을 겨냥해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항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 유지도 힘들다며 우리 당이 이미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거냐고 힐난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월 11일 방미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의 기대감에 맥빠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원세출위원회 국무 외교활동소위원회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북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대북 외교의 결과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는 4월 16일은 박 대통령 구속 만기 종료일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구실을 만들어 박 대통령 장기 구금할지 반드시 지켜봅시다. 김근영님, 홍미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